도민영화비용과 인디스페이스에서 오늘 인디돌잔치 지부에 맡게 된 영화평론가 상상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 도민영화비용과 인디스페이스는 매달마다 개봉한 지 1년이 경과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관객들의 투표를 통해서 그중 이제 선정한 작품을 인디돌잔치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나기로는 이제 2월에 초대대 촬영했던 작품이 올해 오셨던 환절기하고 그리고 작년 비상시기 개봉했던 전공 감독의 소공료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작품이 이제 소공료를 진짜 박빙의 승부 끝에 이제 이겨가지고서 오늘 촬영이 됐습니다. 다 이런 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이제 옆에 나와 계신 분은 이제 오늘 영화 감독해주신 이동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동원입니다. 편하게 앉아서 얘기해볼까요? 네. 아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오신 분이 많지는 않으셔가지고 좀 뒤에 계신 분이 앞으로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그 작가님들 이제 가까이 하면서 이제 볼 수 있는 부담되는 기회니까 네, 편하게 오셔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오늘 또 이제 비록 오신 관객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작품에 이제 또 다시 한번 사용되는 걸 보기 위해서 오신 분인 만큼 제가 많이 말하는 것보다는 좀 관객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공통질문을 할 수가 없겠죠. 네. 먼저 그 진짜 항상 볼 때마다 보고 싶을 수 있었는데 사실 이 작품이 원래는 이제 2013년에 이제 만화로 한 번 나왔다가 이제 작년에 개봉했던 작품이잖아요. 네. 어떻게 이 작품을 이제 만화로 한 번 그리고 영화로 찍게 됐는지 좀 간단하게 얘기해 듣고 싶습니다. 시나리오는 2012년도에 썼던 그 시나리오고요. 2012년도에 그때 한 이맘때쯤이었을 거예요. 3월달에 초고를 끝내고 나서 뭐그 이후에 이제 시나리오를 들고 무작정 영화사를 찾아갈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냥 혼자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림을 그린 정용 씨가 그때 이제 회사를 막 그만뒀어요. 저는 일찌감치 그만두고. 그래서 정용 씨가 원래 만화를 좀 그리고 싶어하고 또 저는 기존에 또 이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픽 노블 혹은 다양성 만화를 좋아하던 입장에서 이제 시나리오를 읽고 정용 씨도 시나리오가 좋다라고 처음으로 저에게 예전에 다른 시나리오도 봤었는데 처음으로 저에게 좀 흡족한 멘트를 해줘서 그러면 한번 우리가 무모하게 좀 그동안 좋아했던 만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1년 동안 이제 만화를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2013년경에 이제 만화가 다 완성되고 나서 여러 출판사 문을 두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다행히 운 좋게 그 한 출판사에서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출판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만화를 먼저 하게 된 까닭은 이게 모든 작품이 그렇지만 제가 시나리오를 먼저 썼지만 그냥 스스로도 전에 영화사에 제가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경에 이 영화가 쉽게 제작되지 않으리라는 좀 애초에 그런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만화를 먼저 내게 됐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당신의 부탁도 시나리오를 먼저 쓰고 또 이렇게 만화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제가 명필름 랩에 그 처음으로 그 제작 연구 과정처럼 이렇게 독립 영화의 방식으로 첫 그 영화를 만드는 대리 감독에게 그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일기로서 참여하게 돼가지고요. 운 좋게 거기 같은 동기들과 함께 이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좀 약간 또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이 작품이 어찌보면 또 만화로서도 처음이고 영화로서도 처음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사실 좀 재밌던 게 만화를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진짜 만화 속에서 묘사되는 그런 이제 새 주인공들의 모습이 영화 속에서 거의 그대로 진짜 재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항상 좀 궁금했던 게 만화로 작업된 걸 다시 또 영화로 옮기는 작업이 있고 하잖아요. 물론 처음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만화 창작과 영화 창작을 계속 둘 다 병행하시는 건데 이제 계속 해보시면서 이제 둘 사이에 또 어떤 공통점이 있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고 좀 어떤 것들을 느끼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작업을 하면서 저는 의식을 하진 않는데 이제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정용 작가랑 만나서 콘티 작업을 하거든요. 그 모든 작품을 그러면서 같이 이제 콘티를 짜면서 접근 방식이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오히려 제가 좀 더 다른 만화 작품들을 좋아하고 많이 읽는 독자라서 그런지 좀 만화적인 접근 혹은 뭐 어떻게 그림 보는 재미를 줄까 이런 걸 좀 많이 고민하는 편이고요. 정유영 작가는 오히려 저보다 더 영화를 많이 챙겨보는 편이고 또 영화적으로 그림을 그려낸다고 할까요? 그래서 오히려 만화적인 접근보다는 또 영화적인 도큐멘터리를 해준다고 할까요? 그런 고민들을 하고요. 영화 작업을 할 때 일부러 그래픽 노블 작품들을 뭐 스태프들에게 보여준다거나 뭐 소통용으로 쓴다거나 레퍼런스로 삼지는 않아요. 근데 작업마다 좀 다르긴 한데 담당자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담당자들은 뭐 참고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담당자들은 이제 또 전혀 참고를 안 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같은 사람이 글도 쓰고 또 영화를 연출해서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그 딱 한 질문만 하고 이제 관객들한테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니까 이 작품을 제가 이번에 지금 거의 세 번째 보는 것 같은데요. 계속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사실 좀 이 작품이 이제 그러니까 그세 주인공 다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다 정체성이 있고 그리고 또 각자 느끼는 욕망이 있고 그것들을 다시 좀 찾아가는 과정을 다 그렸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이 작품이 그러니까 좀 인터넷에서는 뭐 이 작품은 뭐 가족 영화다 아니면 이 작품 뭐 단순히 그냥 이제 큐어 영화다라고 하는데 어쩌면 그러니까 둘 사이를 그냥 분리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두 작품 그런 두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어떤 이제 공통성을 지니고 있고 또 그런 충돌과 갈등을 통해 가지고서 좀 자신의 좀 바라보는 바를 좀 다시 찾아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실은 또 그러한 또 이제 이야기 틀이 또 이제 이후에 개봉했던 당신의 부탁이라던가 아니면 또 아직 영어 재학 중에 있는 그 만화책 뭐 이단이라던가 또 최근에 그 발매하신 그 작품 요에서도 비슷한 그런 경향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좀 작품 시나리오를 만드실 때 어떠한 지점들을 많이 고려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환절기가 그 제작하면서 명필름 랩에서 연구 과정에서 이제 제작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제작하면서 동기들끼리 혹은 스태프들끼리 그리고 또 영화 사러 갈 수 있는 명필름 랩에서나 혹은 뭐 마케팅 이외 과정에서 그런 컨셉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가족 영화로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키어 영화로 뭐 만들거나 혹은 홍보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저에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저는 둘 다였던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그런지 가족 영화를 뭔가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뭔가 그런 가족 영화를 기대하신 분들은 좀 어떤 부분에 실망하신 것 같고 또 아주 이렇게 센세이션하고 좀 더 이렇게 좀 힙한 키어 영화를 기대하신 분들은 너무 또 키어 영화 이런 장점들이 혹은 뭐 개성들이 기대하셨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없으셔서 실망하셨던 관객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업을 할 때 어떤 장르를 먼저 생각한다거나 이번에는 좀 어떤 인물들의 얘기 뭐 이런 특정 요소에 끌리다기보다는 그때 글을 쓸 때 제가 고민하고 있던 주제 그것에 집중을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장르적인 영화를 만들거나 또 어떤 기획 영화의 그 주문을 받아서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고 또 그런 기회가 없었다 보니까 그런 기회는 있었는데 엎어졌군요. 예, 근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쓰다 보니까 당시 한절기를 처음 쓸 때는 제가 미경의 입장에서 용준의 입장에서 좀 많이 그때 고민했던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상처와 이런 위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그 시기에 좀 소중한 사람들을 많이 떠나보내면서 그런 애도의 시간들을 겪었기 때문에 한절기를 쓰면서 제 스스로 좀 위로를 받았고요. 그리고 당신의 부탁 역시도 비슷한 2012년도에 썼거든요. 바로 그래서 아마 애도에 관한 얘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니다네 나나 또 요요 역시도 그 2014년도와 그리고 2015년도에 제가 고민했던 혹은 또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작품에 선택하게 됐고 그걸 글로 옮기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관객 여러분들한테
마이크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다거나 의견 있으시면요, 자유롭게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요요라는 작품이 만화책이 그것도 시나리오를 먼저 쓰긴 했는데요. 그 제가 시나리오를 먼저 작업을 하고 이제 만화를 한 다음에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는 따로 쓰고 또 만화를 위한 제가 개인적으로 만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픽 노블을 좋아하다 보니까 만화를 위한 그 원고를 쓰긴 하는데요. 정용 작가의 어떻게 보면 그 컨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본인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림 작가가 배우도 하고 촬영 감독도 하고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2015년도에 썼던 그린 시나리오인데 정용 작가가 이제 요요를 그런 만화책을 그려보자 해가지고 2년 동안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다행히 세 번 정도밖에 준비를 못했는데 혹시 질문해주신 분들에게 이제 선착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들으셨죠? 이제 선착순 3명으로 방금 전에 이번 달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 요요를 드린다고 합니다. 진짜 질문도 하고 또 신간도 같이 읽는 좋은 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네. 앞에 계신 분. 네. 그러면 작품 잘 봤습니다. 저희 이번 작품이 화절기라던가 아니면 나중에 나왔던 작품 미나네 나 같은 경우에 저희 대사 같은 것들이 일반적인 대사지만 나중에 다른 인물이 각각의 일반적인 대사를 하면서도 어떠한 감정선을 넘어가거나 뭐 그런 식의 좀 표현이 되게 매끄러운 것들이 많았고 이번 영화에서도 그런 점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혹시 인물의 대사나 캐릭터들을 잡으실 때 뭐 생각하시거나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네, 대사를 쓸 때 어떤 테크닉이나 제가 영화를 전공하진 않아서 어떤 뭐랄까요 비법 이런 게 있으면 저도 좀 알면은 그런 것들을 계속 또 공부를 더 해서 알 수 있을 텐데 특별하게 어떤 제 방법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늘 고민하거나 이번에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작품을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인물들의 혹은 뭐 녹아들었던 것 같고요. 반대로 뭐 여담이지만 또 다른 얘기를 드리자면 예전에 이제 조금 저랑 결이 다른 작품을 썼던 적은 있어요. 시나리오를. 그래서 좀 마초 같은 남성이 주인공이고 이렇게 남성이 주인공이고 이런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읽으신 분이 너무 이렇게 좀 리얼하지 않다, 살아있지 않다. 도대체 뭐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더 저랑 닮은 얘기라서 아마 좀 쉽게 그렇게 썼던 것 같고요. 반대로 그런 지점에서 또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콘텐츠들의 대부분 나오는 주인공들이 외향적 성격의 주인공들이 많기도 하고 또 감정을 다 드러내고 좀 드라마에서 폭발하고 이런 것들에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왜 제 작품 속의 인물들은 다 뭐 이렇게 욕 한번 하지 않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시원하게 좀 뭐 하지 않냐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은 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시기 같으니까 방금 전에 저도 약간 공감했던 게 진짜 작품이 지금 봤던 환절기도 그렇고 그 위에 왔던 작품들도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이 계속 감정을 절제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좀 더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러니까 이번 작품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참았던 감정들이 어느 순간 대책이 퍼내는 순간이 있지만 그런 순간들을 지나면은 계속 마음을 절제를 하고 또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않는 그런 캐릭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한 또 캐릭터 구축에 대해서 좀 이제 평소에 좀 이제 고민하셨던 결과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한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절기는 어쨌든 미경이라는 인물이 용준과 수연을 바라보는 이야기고 또 용준 역시 또 잠들어 있는 수연과 또 미경을 이렇게 바라보는 서로를 바라보는 이제 영화이고 또 일정 거리에서 이제 당연히 바라보다 보면 일정 거리에서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라서 인물들이 그 거리를 좀 유지했었고요. 그리고 영화 역시도 그들을 좀 바라보는 방식으로 이제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작업들이 만들다 보니까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왜냐면 제가 더 내공이 쌓여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반성도 많이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아쉬운 게 이제 이건 개봉이 아니라서 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배종옥 배우의 연기나 뭐 그 이후에 임수정 씨의 연기나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오히려 더 연기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뭐 오열을 한다든지 아주 감정을 뭐 세게 표현한다든지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 뺨을 때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쉽거든요. 연기하시는 분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입장에서는. 근데 인물들의 감정이 크지 않는데 이게 순서대로 찍지 않다 보니까 그것들을 계속 가져가면서 또 배우로서는 그것들을 작은 어쨌든 얼굴이나 또 동작으로서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 음성이나 그것들을 계속 표현하면서 가져간다는 게 연출자로서도 그렇고 배우들도 더 힘든 작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면서 또 훌륭하게 표현해준 이제 배정욱 배우나 또 다른 배우들 또 임수정 씨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너무 만족스럽고 또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 영화상 그 어워드에서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다른 표현 방식들을 뭐 좀 노미네이트 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개인적인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잘 만들었다면은 배우분들에게 그런 상을 좀 드리고 싶을 텐데 드리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들은 있고요. 한절기에서는 미경이 가장 이제 세게 표현된 장면이 이럴 거면 하지 말하면서 용준에게 그 핀셋을 이제 용준에게 던진 건 아니지만 본인도 이제 그냥 지쳐버려서 그냥 주저하는 장면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 장면이 되게 셌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결과물로 나타나는 저 테이크는 NG 컷이었어 사실은. 그리고 배종옥 선배님도 원래는 이제 핀셋이 이렇게 튀어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제 오히려 그것보다 오케이 컷은 오히려 좀 툭 내려놓고 뭐 그래봐야 이제 일반 분들이 보면 거의 차이 없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으나 조금 더 이렇게 지금보다는 조금 더 톤이 다운돼 있는 거죠. 그런데 연결을 하다 보니까 지금 컷이 더 맞는 거라고 느꼈고요. 오히려 이렇게 현장에서 만들면서 그 배우들은 더 또 표현을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나는 지금 이런 감정인데 더 세게 뭔가 뭐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정서 그리고 제가 또 말하고자 하는 그런 정서를 배우분들이 다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그런 또 그 작품 전체를 이해해 주셔가지고 전혀 그런 거에 이견이 없어서 만족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그 작품이 전반적으로 계속 톤을 잘 유지하면서 딱 필요한 순간에 감정을 드러낼 수 있었기에 그 장면이 더 빛을 발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작품에 대해 가지고 자유롭게 감상하는 게 있다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손을 들면 마이크가 찾아가고 또 신간 요요도 같이 갑니다. 혹시 지금 없으신가요? 네. 앞에 먼저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지금 이제 한절기가 개봉한 지 1년 지나고 상영은 더 먼저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감독님께서 들으셨던 어떤 후기나 감상평 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이야기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개봉을 할 때는 개봉이 한절기는 조금 늦었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제작은 2016년도에 했었는데 아무래도 저예산 영화기도 하고 어떻게 개봉 시기를 잡다 보니까 2018년도에 했고 그 바로 이어서도 제가 당신의 부탁이라는 작품을 마치 이렇게 잘 나가는 감독만이랑 연이어서 개봉을 했었는데 개봉을 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이렇게 스코어, 관객 수에 대해서 평가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두 작품 다 저는 이렇게 많이 또 보아주시는구나 감사했지만 독립영화 최근의 경향으로 봐서는 근데 회사나 배급사로서는 좀 더 많은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적은 수의 관객이 들은 것 같아서 저도 조금 이렇게 의기소침하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이제 다른 시간이 좀 걸리면서 극장에 이제 찾지 못하신 분들이 뭐 TV를 통해서나 아니면 이렇게 각자 부가판권 시장을 통해서 이제 접하시고 나서 소중한 리뷰들 가끔 이렇게 봤는데 감사하죠. 늘 감사하고 제가 악플은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는 게 늘 안 좋은 건 까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발전이 없는 것 같기도 해서 악플은 좀 기억에 주로 악플들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마케팅 어떤 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그 훌륭한 잘생긴 이원근 씨나 지윤호 씨를 데리고 어쩜 저렇게 뭐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렇게 뭐 수위도 저렇게 뭔가 무슨 초등학생 수준이냐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좀 이렇게 좀 야한 걸 기대하셨던 분들 뭔가 센세이셔널 나와 다 혹은 뭐 그것들이 성소수자이든 아니면 일반 사람 이성애자든 나와 다른 얘기를 뭔가 더 기대하셨던 분들은 뭔가 기대한 게 없잖아 이런 악플들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생각이 나네요. 주로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아무래도 한국 영화나 콘텐츠에 키어 영화나 이런 성소수자 얘기가 없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목마르잖아요. 그래서 한절기란 영화가 나왔는데 보니까 슬프고 너무 이렇게 톤다운돼 있고 잔잔하고 이러니까 그런 뭐 만화책을 읽으신 분이나 영화를 보신 분들이 왜 성소수자의 슬픈 얘기만 다루느냐 성소수자들이 밝고 이렇게 행복한 얘기도 많은데 왜 어두운 얘기만 다루냐 해서 그런 이제 리뷰들이 있었고요. 그 점에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뭐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용준만 그렇긴 한데 용준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둘이 고민하는 지점들은 단 한 번도 이제 영화에 게이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그 나오지 않은 게 저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용준 역시도 나는 게이기 때문에 힘들어 혹은 게이기 때문에 뭔가 뭐 다르게 살아볼까 뭐 이런 고민들보다는 그 이후에 이제 뭐 수연과 그냥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고민들을 한 거고 수연은 당연히 좀 그런 거에서 이미 제가 보기에는 일찌감치 고민이 끝나서 밝게 사는 친구였고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아쉬움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런 것 지점들은 제 생각에는 한국에 좀 더 많은 키어 영화들이 많이 등장하거나 또 키어 콘텐츠들이 많다면은 마치 이성애를 다룬 영화 중에 아주 슬픈 영화도 있고 또 기쁜 영화도 있고 뭐 또 덤덤한 영화도 있듯이 다양하게 나온다면 아마 그런 아쉬움들을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영화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저 역시. 근데 아마 점점 그 한국 문화 쪽도 그렇고 점점 그런 콘텐츠 제작자들이 다르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말씀하셨던 거 진짜 작년에도 그러니까 한국 문학에서 그런 퀴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 점점 계속 지금보다는 사람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나까지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방금 그 말씀 드리면서 좀 생각난 게 있었는데 이 작품이 절제하는 게 감정뿐만 아니라 사실은 또 뭔가를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략하고 좀 더 그 절제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직접적으로 게이라는 말을 하지 않은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초반부에 나오지만 갑자기 이제 용준이었던가요? 그 파리 버전인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별다른 이제 얘기가 없이 시작하고 또 사실 중간에 또 이번 영화에서는 이제 박원상 배우가 맡은 이제 이경의 남편 역할 사실은 그 뭔가 좀 심상치 않다는 걸 약간 짐작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그 문제 있었던 사실은 그 중간부에서 처음 드러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관객은 물론 등장인물들이 인지하는 게 돼가지고 좀 의도적으로 좀 이제 절제하시는 분이 보이는데 그런 표현은 이제 그 이제 어떤 거를 좀 고려하시고서 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서사에 있어서 제 작품이 그렇게 친절한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친절하게 서사보다는 그 마치 비유를 한다면 이렇게 물에 사건 중심이 아니라 그 비유를 한다면 호수에 이제 뭐 돌을 던졌을 때 그 돌이 이제 호수에 빠져서 쭉 들어가는 걸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돌이 딱 들어갔을 때 그 이후에 돌이 지나가고 나서 파문을 그냥 쭉 바라보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인물들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나의 감정들 또 계속 고민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서 아무래도 그렇게 보이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또
집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관객분들 앞에 또 만나니까 되게 긴장이 많이 돼서 재미없게 해드려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그래도 그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신다면 더 좋은 행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보신 분. 네.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저는 감독님 작품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 너무 큰 충격을 주는 작품이 아니라 일상의 이야기를 잔잔하게 그려내시는 부분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했던 거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사람인데 정작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많았다라는 내용들을 이 작품에서도 그렇고 다른 작품에서도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작품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감독님께서 작가님께서 작품에서 꼭 이것만은 놓치고 싶지 않다라든지 이것만은 꼭 항상 표현하고 싶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림 작가님과 이야기하실 때 어떤 부분을 주로 좀 중요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 이렇게 창작자들은 다 이렇게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것도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반대로 저는 좀 항상 같이 만드는 스태프들하고도 얘기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노골적인 걸 싫어해서 그거 좀 알면은 좀 그렇지 않아? 이런 상징도 좀 너무 노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당신의 부탁 때까지는 좀 더 많이 제가 스스로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괜히 어떤 상징들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 버리거나 제가 어떤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이제 인물의 어떤 다른 우선순위의 감정들이나 뭐 서사보다 그것들이 먼저 앞에 있다거나 장치들이 있으면 제가 먼저 보일까봐, 만드는 메이커가 먼저 보일까봐 늘 조심스러워했는데, 제가 개봉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을 만나보니까 별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제가 더 뭐랄까 용기를 내도 적극적으로 보시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평단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노골적인 것도 좀 더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거는 제 성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또 제가 영화를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뭔가 이 사람의 색깔이다 혹은 또 이미지적으로 혹은 서사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재미는 없을 텐데, 하지만 제가 이렇게 좀 소심하게 좀 이렇게 숨겨둔 것들이 독립영화의 열악한 제작 환경 속에서 조금 많기 때문에 여러 번 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좀 발견되시면은 이제 그런 거 찾아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정희용 작가와 그림 작업, 책 작업할 때 저는 그 같이 작업하는 동료 정희용 작가도 그렇고 같이 동료 그 스태프들에게 많은 제안을 받고 싶어하고 또 많은 제안들을 다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고 나서 이제 선택은 제가 하는 거죠. 왜냐면 전체적인 저는 컨덕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희용 작가도 이제 시나리오를 보지만 또 해석을 한 거는 그림 작가 그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정희용 작가는 그림의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제안을 한다면은 정희용 작가는 저보다 더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보다도 더 뭐 감정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 더 섬세하게 캐치를 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초반에 말씀한 대로 이런 걸 조금 더 드러내고 싶어서 약간의 뭐 흐름이 조금 이렇게 간다면 뭐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그림 작가는 이제 바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 흐름이 조금 어색하지 않냐고, 이 사람은 바로 이 얘기를 할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면 중간에 이런 흐름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건 이제 글 작가의 몫이긴 한데 그런 제안들 주면은 이제 서로 또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해서 작업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방금 질문 이어서 좀 묻자면요. 그럼 환지를 만들 때 그 정효 작가님과 어떤 식으로 좀 의견을 주셨는지, 예를 들면 원래는 이렇게 할 얘기였는데 이제 작가님과의 좀 협의를 통해 가지고 바꿨다,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나요? 내용에 관련해서 혹은 서사에 관련해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었고, 출판사에서 저희가 원고를 드렸을 때도 뭐 내용을 바꾼다든지 그런 건 없었고, 오히려 추가 컷으로, 왜냐면 한절기가 대사가 많지는 않고 또 인물들이 좀 각자 환경들이 좀 답답한 환경에 놓여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영화로 치면 풀샷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만화책에 보면 뭐 장터의 씬들이나 또 계절들의 풍경들이 조금 저희가 더 추가를 해서 이제 출판물로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요요는 다 끝났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한테는 질문 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계속 네, 앞에 계신 분이요. 네. 네, 오랜만에 이렇게 GV로 감독님을 만나뵙게 돼서 또 반갑고,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환절기를 많은 분들이 보시고 리뷰를 올려주셔가지고 또 정희원 작가님께서 리트윗한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용준이 초반에 손에 다치는 게 나오는데 왜 다치는지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정희영 작가님이 약간 그런 디테일이 있었는데 감독님이랑 얘기하다가 안 넣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 최근에 다시 한번 그래픽 노블을 보니까 이제 용준이 사고 후에 기억을 잃었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부분이 안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수연도 어떻게 보면 깨어났을 때 기억을 약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제만의 추측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처음에 시나리오나 그래픽 노블이랑 조금 다르게 표현하신 걸 조금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그 용준의 학부 생활은 제가 시나리오 초고 말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읽히는 초고 말고 제 시나리오 속에서는 뭐 일종의 전사처럼 있었어요. 뭐 수연과 용준의 학교 생활, 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이야기는 이제 세 명에 대한 이야기들다 보니까 학교 생활은 넣지 말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넣고 싶지 않았고, 또 용준이란 인물이 뭔가 이제 저가 생각한 어떤 전선이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면 혹은 이제 각자 채웠던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용준이 혹시 조금 뭐 스스로 뭔가 신체를 훼손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약간 농담처럼 했지만 용준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친구들이랑 좀 주먹질 좀 했다는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게 각자 채운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면 실망하실까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애초에 그래픽 노블이나 초고에서는 그 용준의 다친 손은 없었고요. 그리고 그 그래픽 노블에 있었는데 영화에 사라진 부분은 좀 제법 있죠. 뭐 용준이 기억 상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이제 영화 시나리오 작업을 하면서 명필름에서 조금 이제 기억을 잃는 것은 조금 다른 좀 그걸 오해시킬 수 있는 것 같다, 조금 클리셰 같다, 이래서 좀 제안을 받아들여서 제가 그 부분은 없었고요. 하지만 이제 애초에 넣었던 이유는 제가 이 모티브가 됐던 그 사고를 당했던 분이 실제 친구랑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본인은 이제 그 약간 멀쩡하게 됐고 친구가 이렇게 많이 다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그날 사고를 전혀 이렇게 기억을 전후로만 딱 그날 사고만 완전히 이렇게 지운 상태였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전혀 기억을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정말 어떤 그 큰 충격을 받고 그날이 떠올라가지고 너무 이렇게 그 후회를 하고 막, 왜냐면 이제 기억이 다 되살아난 거죠. 본인은 원래 있었으니까. 그거를 제가 좀 그 인상 깊어서 그런 이제 이야기를 썼던 거고요. 또 수연의 그 깨어나고 나서도 이제 바로 뭔가 그 기억이 없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실제 저렇게 미만성 뇌손상 혹은 그 교통사고의 그런 뭐 일종의 식물인간 상태로 유지되시다가 깨어나면은 뇌가 바로 회복을 못해서 말도 어눌하고 좀 회복되는데 더디다고 하더라고요. 제 뇌도 똑같은 어떻게 보면 신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게 팔 다쳐도 금방 이렇게 회복돼 쓸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좀 더뎠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아마 미경은 더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시간들에서 이제 용준과 수연이 만나지 않았을까 싶고요. 조금 영화와 달라졌던 거라면, 내용은 크게 바뀌진 않았는데 제가 달라졌던 거라면, 저는 그 만화 작업을 할 때는 새드 엔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용준과 수연은 아마도 둘의 계절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의 사랑은 그게 사랑일까? 막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용준과 수연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수연이 용준에게 품었던 마음도 어떻게 보면 그게 뭔가 이렇게 서로를 동등한 사랑이라기보다 좀 서로를 그때는 서로를 아주 잘한다기보다 좀 풋사랑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둘이 이제 사랑을 해야 될 시기인데 각자 뭐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그랬는데 이제 또 군대도 가고 그러면서 이제 제대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진짜 알아가고 뭐 가까워질 시기인데 그렇게 사고를 당해서 좀 서로 다른 계절을 겪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수연은 계속 옛날 수연 그대로 있는 거고 깨어나서 용준은 하지만 별의별 일을 다 겪고 또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성장이 된 거고 그래서 둘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해서 저는 좀 새드 엔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영화를 만들면서 생각은 둘이 이제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지점에서 아마 아주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 미경이 만화에서는 이제 그 용준을 바라보면서 뭐 약간 술김에 이제 속내를 좀 얘기를 하잖아요. 뭐 고집도 세다 뭐 아유 뭐 하면서 하지만 여전히 또 이제 작가적인 입장에서 둔하는 건 아니지만 미경은 용준을 뭔가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이런 걸 떠나서 또 여전히 뭔가 이제 엄마로서의 좀 고민들이 있는 말이 좀 있거든요. 뭐 아유 난 어떡하라고 하면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촬영은 그렇게 했었는데요. 오히려 그 제작사랑 얘기를 한 끝에 오히려 미경이 더 확실하게 받아들인 걸로 하자 해가지고 뭐 그냥 우리 두 아들 하면서 이렇게 흐뭇하게 바라보고 이제 술 기운에 조금 이제 잠이 드는 그런 걸로 그래서 아주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미경이 확 받아들이는 거랑 둘의 관계를 받아들이는 거랑 그러니까 지금 버전은 어떻게 보면 미경은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이제 계속 사는 것들을 뭐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래서 제작 과정에서도 스태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냥 뭐 이 세 사람이 같이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애초에 의도한 대로 새드 엔딩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죠. 하시려니까 방금 질문에 이어가지고 좀 덧붙이자면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만화판과 영화판이 비슷한 점이 많지만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수연이 깨야 한다는 미경이 많이 있던 것 같아요. 만화판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 용준한테 깨닫을 알린 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 할지 처음에 거부하긴 하다가 다시 불안하는 영화판에서는 이제 그 고민의 순간이 있긴 하지만 바로 이제 전화를 걸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차이가 그리고 이제 미경이라는 캐릭터의 그 이제 또 거쳤던 일종의 성장이라던가 변화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 차이가 사실 좀 핵심이 생각했었는데 좀 거기에 대한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지점은 영화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명필름의 신재능 대표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만화에서는 미경이 요양보호사 한성에게 용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하고 조금 더 약간 수연을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런 지점들이 있었는데 미경이 그렇게까지 안 했으면 좋겠다. 미경이 그런 거는 조금 나쁜 사람 같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이제 그런 지점은 동의를 해서 이제 빠졌고요. 네, 그래서 미경이 조금 더 그리고 만화에서는 이제 미경이 뭔가 그 카페를 차리고 거기에 이제 용준이 일을 하는 그런 설정이었는데 그 부분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계속 좀 제가 미경의 입장에 더 가깝다 보니까 용준을 계속 이렇게 미경의 바운더리 내에 이렇게 품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다른 제한들이 있어서 용준은 다른 일을 하고 미경도 이제 막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세 명이 만나는 걸로 조금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엔딩에 대해서 얘기하면 원근 씨가 참 이제 용준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감정이입을 했는데 제가 그 만들거나 영화 촬영을 하고 나서 1년 뒤에 또 당신의 부탁 후반 작업할 때 8월 달쯤에 원근 씨가 이렇게 밤에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 좀 다시 보내줄 수 있냐고 그래서 다시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누웠는데 용준의 그 대사 같은 게 하나하나 다 기억난다고 그러면서 그 원근 씨가 이렇게 용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계절이 또 바뀌고 하면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근 씨가 어떻게 보면 용준을 연기했던 연기자로서도 그러면서 원근 씨랑 얘기를 할 때는 용준은 좀 이원근의 용준은 좀 새드 엔딩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제 한두 질문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빨리 그러니까 감독님한테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직 이제 그 궁금한 질문들을 생각하신 중이가 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 더 이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또 이제 이 작품에 대해 그 새 주인공 맡은 배우들 다 좋았지만 좀 한편으로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감독님도 많이 조금 이제 좀 기울다가 했던 미경역을 맡은 배종욱 배우 같아요. 사실은 그 배종욱 배우가 이제 한참 데뷔할 때는 좀 더 이제 신세대적이고 좀 더 하이틴한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결국 한국 여배우들의 좀 약간 스스라지랑 계속 어머니 역할을 많이 맡게 됐는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어머니 역할이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이제 담고 있는 감정, 그런 심리 그런 것들을 이제 어머니라는 이제 굴레뿐만 아니라 다 같아가지고 흥미롭더라고요. 그또 보셔가지고 실은 배종욱 배우가 야 이것도 거의 실현적인데 그 옛날에 그 SBS에서 나왔던 그 내 남자 여자 기조자가 들어갔죠. 거기서 실은 약간 좀 비슷한 좀 위치인 거잖아요. 이제 자신의 남편이 이제 다른 내 친구하고 이제 바람 피게 되고 그 과정에서 겪는 이제 순간들 그런 것들 되게 통수적인 주제지만 너무 통수적이지 않게 그런 본인의 성장까지 잘 묶어내면서 잘 표현된 작품이었었는데 좀 그 작품도 같이 이제 세팅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종욱 배우 이제 그 캐스팅할 때도 어떻게 생겼었고 또 어떤 지점들이 좀 더 그 이제 좋다고 느껴졌는지 좀 다양하게 보셨습니다. 제가 배종욱 배우의 작품들은 좋아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그 내 남자의 여자는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 워낙 그 김희애 씨랑 아마 했던 그 드라마 거죠. 그 드라마가 워낙 인기 있어서 그냥 이렇게 조금씩은 봤는데 이게 전편으로 제가 시청하지 못했는데 제가 기억에 남았던 거는 예전에 뭐 해돋는 언덕인가 그런 거의 데뷔작이었던 그 결혼하시기 전에 드라마랑 그리고 또 그 드라마랑 안녕하세요. 그 드라마랑 그 바보 같은 사랑이라고 그런 장면 그런 영화들 이제 드라마들 보고 그랬었는데 한절기 그 시나리오를 들으면서 한번 이렇게 다 읽어봤던 것 같아요. 제가 또 다시 한번 더 미경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배종욱 배우의 특유의 그 제가 말하는 표현으로는 오리지널 서울말이거든요. 되게 그 요즘도 사람들이 쓰는 서울말과 다르게 정말 그 제가 생각하는 저는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 서울 사람들의 딱 그 서울 사람들의 말이 있는데 그 선배님의 딱 특유의 대사들이 다 하나하나 그 싱크로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뭔가 한 장면 다 어긋남 없이 그렇게 다 연상이 돼서 시나를 드렸고 운 좋게 이제 정말 바로 연락이 주셨고 그 뺨 때리는 장면은 저는 몰랐는데 그 선배님 나중에 이제 만나고 막 그런 에피소드 얘기하다가 처음 만나자마자 뭐가 좋으셔서 하셨어요 했더니 나는 저보고 감독은 되게 쿨한 사람인가 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진 않는데요 그랬더니 나는 그 뺨을 때리려다가 맞는 장면이 너무 좋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빨래 넣는 장면 그 용준의 속옷도 있는 그런 장면이 그냥 참 좋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선배님이 다른 드라마에서 뺨을 참 많이 때리셨대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저는 또 그건 몰랐는데 그래서 아마 또 더 재밌었던 것 같고요. 반대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원작에 보신 분은 그 다 알 텐데 이제 아무래도 영화 보신 분은 사실 되게 정말 그 장면이 만약에 특히 그게 만약에 지상파 주말 드라마였으면 뺨때기 제일 좋은 장면이잖아요. 거기서 약간 조금 흥미로움을 느끼시는 관객분들 표현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시간 많지 않아가지고 마지막 딱 한 질문만 받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질문은 진짜 아니면 또 이발 꼭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이번이니까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니 안 해주셔도 돼요. 근데 이미 많이 조금 그 이제 궁금한 것들을 잘 푸셨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인 작품에 대해서 아니면 또 오늘 이렇게 와주신 그 관객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2달 전에 1월달에 그 이렇게 인디 돌잔치인 피해 연대기를 이렇게 상영할 때 왔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보고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한절기 개봉했었기 때문에 2월달에 뭐가 개봉했을지 보니까 2월달에 한절기 한 작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좀 이상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투표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건 아니구나, 상영을 안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출장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절기 이제 상영하게 됐다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또 좋은 작품들과 같이 이렇게 있는데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올 때는 제가 작년에 그 마지막 그 상영 종영할 때 이제 지비를 도재명 음악 감독이랑 했었을 때 개봉하고 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영화를 막 이렇게 기대한 만큼 봐주시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막 반성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지점들 못 만들어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제가 1년 이후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감독도 그런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영화는 제가 혼자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들 고생했는데 제가 그렇게 좀 제 딴에는 겸손의 위치로 죄송합니다 했던 게 오히려 다른 만든 사람들에게 좀 유가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넷플릭스를 제가 한번 저도 다시 한번 봤어요. 이렇게. 근데 또 어떨 때는 제가 막 부끄럽지만 최근에 넷플릭스를 보니까 저도 이렇게 너무 그냥 관객으로서 이제 마음을 비우고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 했대요. 그래서 좋아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니나네 나라는 영화를 작년 가을에 찍고 지금 이제 후반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으면 올해 하반기에 이제 니나네 나라는 영화를 통해서 만나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혹시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그것도 그래픽 노블 책이 있으니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요요라는 작품을 정영 작가와 함께 그려서 내게 됐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앞에 서다 보니까 원래 좀 떠는데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방금 감독님 말씀대로 이제 올해 하반기에 감독님과 정유 작가님이 함께 만드신 만화 니나네를 원작으로 한 영화 개봉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발매된 요요가 한창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발매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랑으로 이제 계속 다음 작품 만들 수 있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 씨까지 합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인디도 절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